장엄한 행렬을 거느린 왕의 행차가 수원 화성에 도착한다. (1795년) 조선의 제22대 왕 정조의 화성 원행을 재현한 능행차다. 이 능행차를 비롯해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리는 수원 화성문화제는 수원시의 대표적인 축제다. 축제의 주 무대는 수원 화성. 현대화된 도심 한복판에 우뚝 서 있는 성곽 건축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이기도 하다. 그런데 수원 화성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방치된 채 처참한 모습이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훼손되고 파괴됐던 것. 그렇다면 수원 화성은 어떻게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복원되고 세계유산으로까지 등재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수원 화성이 품은 진정한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 조선시대 성곽 건축의 꽃이라는 평가를 받는 수원 화성. 하지만 수원 화성은 단순한 성곽을 넘어 도시 자체를 뜻하기도 한다. 정조가 부친 사도세자의 묘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건설한 효심의 도시이자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펴기 위해 만든 신도시가 바로 성곽도시 수원 화성이다. 그런데 이런 특별함에도 불구하고 수원 화성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기까지 쉽진 않았다. 한국 전쟁으로 인해 장안문 등이 크게 파괴됐는데 이를 현대에 복원했기 때문에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 하지만 수원 화성에는 복원의 진실성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있다. 화성 성역 의궤. 총 10권 구책에 이르는 이 책은 수원 화성의 축성 계획과 설계에서부터 완공까지 전 과정을 꼼꼼히 기록한 종합 보고서다. 특히 이 책은 수원 화성의 모든 시설물들을 그림을 곁들여 설명하고 있어 복원에 중요한 토대가 됐다. 더군다나 공사에 소요된 자재의 종류와 수량까지 자세하게 기록돼 있으니 그야말로 완벽한 복원이 가능했다. 이러한 이유로 화성 성역 의궤는 수원 화성이 1997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데 크게 기여했다. 18세기를 대표하는 군사 건축물로 동서양 성곽 축조 기술의 특징을 통합했다는 평가를 받는 수원 화성.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뛰어난 것일까? 우선 수원 화성은 처음부터 철저한 계획하에 세워진 독창적인 도시다. 정조는 병자호란으로부터 입은 치욕을 극복하기 위해 도성 외곽에 방어 체제를 확고히 하는 새로운 개념의 군사도시를 원했다. 이러한 그의 의도를 충실히 반영해서 축성 계획안을 만들도록 했는데 그 담당자가 바로 실학자 다산 정약용이다. 당시 31살의 젊고 창의적이었던 다산은 조선과 중국의 성곽은 물론 서양의 과학기술 서적까지 탐구한 끝에 성곽의 규모와 형태, 시공법 등 축성을 위한 기본 방안을 마련했다. 성곽으로서 수원 화성의 가장 특별한 점은 하나의 성곽 안에 다양한 군사 시설들이 매우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서북 공심도는 우리나라의 다른 성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수한 시설로 수원화성의 탁월한 방어 능력을 보여주는 곳이다. 속이 빈 돈대라는 뜻의 공심도는 성벽을 돌출시켜 만든 지성 위에 벽돌로 돈대를 쌓은 후 꼭대기에 건물을 올렸다. 돈대안은 3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층마다 군사들이 밖을 내다보면서 화포로 공격할 수 있는 구멍을 뚫어 놓았다. 자신의 몸을 은폐한 채 바깥에 있는 적을 공격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실학정신으로 세운 수원화성은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가진 18세기 첨단 전투 요새였다. 하지만 수원화성의 가치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 도시에는 근대를 향한 당시의 시대 정신과 미래 비전이 담겨 있다. 정조는 신도시가 상업이 번성한 경제 도시가 되기를 바랐다. 당시 한양의 상권은 오랫동안 권력을 장악해온 노련 세력과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있었다. 강력한 왕권을 추구했던 정조는 한양의 상권에 대항할 수 있는 재정적으로 후원 도시가 필요했고 그 새로운 거점으로 수원화성을 선택했다. 실제로 정조는 수원화성을 상업개혁의 중심지로 삼고 여러 가지 지원책을 폈다. 장안문과 팔달문을 연결하는 남북대로에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상설시장을 설치했고 양반의 상업활동도 권장했다. 팔달문은 수원화성이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가 되기를 바랐던 정조의 마음이 깃든 곳이다. 사방으로 통한다는 사통팔달에서 비롯된 이름처럼 정조는 이곳이 한양과 충청, 전라, 경상도를 잇는 길목이 되기를 기대했다. 그 바람은 현실이 됐다. 신도시가 발전하면서 수많은 사람과 물자가 드나들었고 팔달문 밖에 세운 시장도 번성했다. 그 역사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수원화성은 정조가 만들고 싶었던 조선의 축소판이자 시대가 요구하는 신도시였다. 이 혁신적인 도시는 건설 과정도 선진적이었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공사에는 거중기와 유형거 등 새로운 건축 장비를 활용했고 일한 대가로 품삯을 줘 효율성을 높였다. 하지만 신도시의 건설이 순조로웠던 것만은 아니다. 1794년 1월 시작된 축성 공사는 그 해가 다 가기도 전에 위기에 처한다. 전국적으로 극심한 흉년이 들어 축성을 반대하는 여론이 들끓었던 것이다. 많은 대신들은 토목공사를 계속해서 빈민을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조의 생각은 달랐다. 민심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는 뜻밖에도 공사를 중지시키고 대신 수원화성의 북쪽에 국영농장과 저수지를 만들라는 명령을 내렸다. 또 땅을 개간할 때 날품으로 하지 않고 일한 양에 따라 품삯을 주어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만석거라는 저수지가 만들어지면서 척박한 땅이 드넓은 논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긴 농장의 3분의 1은 경작지가 없는 백성들에게 임대돼 생활을 안정시켰다. 이후 수원화성 주변에는 여러 개의 국영농장과 저수지가 만들어졌다. 그곳에선
선진 농업 기술이 시도됐고 이러한 전통은 20세기까지 이어졌다. 창건 당시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화서문은 수원 화성의 4개 문 중에서 가장 늦게 완성됐다. 옹성이 완공된 건 전체 성곽 공소가 종료되기 불과 2달 전이었다. 사실 성벽과 각종 방어시설 그리고 행궁의 증축까지 수원 화성의 건설은 조선 최대의 토목공사였다. 하지만 철저한 계획과 충분한 사전 준비 그리고 위민 정신의 바탕을 둔 시공으로 수원 화성은 원래 예상과 달리 2년 9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완성됐다. 개혁군주 정조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수원 화성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니는 곳이 있다. 방화수류정. 정조의 특별 지시에 의해 세워진 이곳은 단순히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정자가 아니다. 주변을 감시하고 군사를 지휘하는 지휘소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조는 군복을 입고 이곳을 찾아 활을 쏘곤 했다. 강력한 군주가 중심이 된 부국 강병의 의지를 다졌던 것이다. 이러한 그의 꿈은 화성성의 의교에 뚜렷이 남아있다. 웅장하고 미려함이 적군을 두렵게 하니 고금의 아름다운 것을 화성에 모두 갖추도록 하라. 집집마다 부자가 되도록 하고 사람과 사람이 화합하고 행복하도록 하라. (18세기) 동서양의 과학기술이 집약된 군사 건축물이자 계획 신도시였던 수원 화성. 그 바탕에는 효의 사상과 실학의 지혜 그리고 민본주의가 깊고 넓게 깔려 있다. 성곽은 견고했고 신도시는 혁신적이었다. 수원 화성이 만들어진 지 200년도 훨씬 넘었다. 하지만 이곳에 담긴 개혁 의지와 미래 비전은 지금도 여전히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시대를 초월한 가치. 수원 화성이 인류의 소중한 자산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